자, 얘들아, 이 4단원에 대해서는 좀 단원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필요한데, 원래는 단원명이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어졌었던 것은 너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 이런 거 들어는 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증명을 하는 단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과거에는 기출문제도 빈칸 넣기 같은 걸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게 주로 나왔었어. 근데 우리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증명하세요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단 한 번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세요란 문제는 수능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 그 대신 갑자기 여기서 킬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해서 정추론이나 역추론, A1 줘놓고 A10 구하세요라든지 A10을 줘놓고 거꾸로 A1이 될 수 있는 건 뭔가요? 를 물어보는 그런 킬러 문제가 막 성행을 했었지. 바로 올해 수능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언제나 객관식 맨 마지막인 15번은 무조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할 만큼 여기서 되게 고난도 기출문제가 모의고사가 한 1년에 7개 있고 그게 한 3년 지속됐으니까 20문제 이상 고난도 킬러 문제가 있어. 근데 또 올해는 또 뭔가 이유는 당연히 모르죠. 요 단원이 킬러, 즉 14, 15나 21, 22에서 평가원에서는 제외가 됐었어. 20번이라든지 18번 같은 좀 쉬운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난이도가 또 쉬워졌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부분이야. 과거처럼 다시 킬러 문제 번호로 이게 들어오면 진짜 어려운 유형이 될 거고 쉬운 번호대로 빠지면 한없이 되게 쉬운 유형이 될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올해는 몰라.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좀 애매한 단원이에요. 왜 애매하다라고 하냐. 어려워도 되게 일관성 있게 공부해두면 쉽게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수투 같은 건 결국 해야 될 일이 극값 관찰, 미분하기 아니면 접선 아니면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아니면 넓이처럼 크게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푸나 어려운 문제를 푸나 어려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가 서너 개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니까 하나씩 조각조각 내다보면 그냥 단계별로 풀면 네 문제 푸는 거지만 풀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은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원리가 달라. 즉 내가 요 기출문제 하나를 공부했다고 해서 이 유형을 마스터했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 만들 때 이번에는 이걸로 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무수히 얼마든지 뭔가 많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풀이라는 거를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집에는 기출 MSG에는 역대 나온 고난도 기출까지 다 넣어놓긴 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너네가 그 기출까지를 다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한 문제 한 문제가 진짜 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우리가 스텝 1하고 스텝 2 이렇게 나눠서 내가 넣어놨는데 스텝 2나 스텝 3 부분은 좀 건너뛰어놓고 할까라는 생각도 일단 하고 있어요. 너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마다 대처해야 될 방법 또는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개념 강의랍시고 뭔가 일관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개념 강의는 그리 많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문제마다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은 아예 건너뛸 겁니다. 이미 내신도 지났으니까 심지어 요즘 내신에서도 증명하시오 안 나오잖아 잘 그지? 자 그래서 먼저 70페이지를 펴셨을 텐데 여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정독해 주시되 수능 수업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집에서 정독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72페이지 3번부터가 이제 수능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비록 70페이지란 71페이지를 건너뛰고 왔지만 그래도 용어 자체는 알아야 돼. 얘들아,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웃한 두 항 간의 관계로서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워딩 자체를 어디서 들어봤을걸?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
이걸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했지?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었던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빠르게 복습을 해봅시다.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되게 단순한 거야. 다 알아. 얘들아 뭔가 식을 봤는데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뭔가 c 같은 걸 더했대. 아,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라고 파악해야 되고 당연히 공차가 얼마인 거구나. c인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주어진 거 어때? an과 a의 n 플러스의 2를 더했더니 2배의 a의 n 플러스 1이 됐습니다. 얘도 이웃한 세항 간의 관계식이니까 여전히 점화식이고 이거 바로 네 글자로 무슨 중항에 대한 딱 식이야. 등차 중항에 대한 식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a의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단 이 표현은 뭐를 알진 못하지? 공차가 얼마다라고 주진 않았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비수열.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점화식. a의 n 플러스 1은 a에다가 뭐 한 거야? 곱하기 뭔가 한 거겠지. 그래서 뭐 곱하기 뭐 c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그리고 공비가 얼마네? c네 라고 파악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봐도 너네가 아 이거 바로 등비수열이네 라고 느껴야 될 것 같아.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뭐의 곱이면? a의 n 플러스 2의 곱이면 등비수열이겠구나. 단 저것 또한 무엇을 주진 않았다? 공비를 주진 않았다. 문제 따로 주겠죠. 됐음.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걸 알아둔 다음에 조금씩 발전한 게 바로 3번과 4번인데요. 자,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등차수열 틱한 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등차수열 틱하다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친구들이요. a의 n 플러스의 1은 an 플러스 f의 n. 무슨 차이냐면 언제나 똑같은 c를 더하면 차이가 같은 거니까 등차수열이지. 그럼 얘는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긴 할 건데 그게 뭔가 n에 대한 규칙성 있는 식 fn이긴 한데 일정한 상수는 맞다 아니다. 아닌 케이스. 근데 뭐 등차 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친구를 등차수열 틱하다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왜 이름을 등차수열 틱하다고 부를 거냐? 대처 방법이 등차수열과 동일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시간에 등차수열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유도하는 과정을 유치하지만 했었음. 일반항 a1 더하기 n-1d를 구한 그 과정이 뭐였는지 기억해 혹시? a2는 a1 플러스 d, a3은 a2 플러스 d, a4는 a2 플러스 d 쭉 쓴 다음에 무슨 셈 하니까? 덧셈 하니까 날라가서 an은 하고만 남았지. 맞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했었던 그 태도가 바로 뭐였냐면 나열을 쭉 한 다음에 무슨 셈 한 거야? 덧셈 한 거지. 그 대처법을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등차 틱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a의 2는 a1 플러스 얼마다? a2는 a1 플러스 f1이다. 두 줄만 쓰고 넘어가자. a의 3는 a2 플러스 f 얼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an이 궁금해. 그럼 뭐는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냐? n 플러스 1은으로 마무리할까? 아니지. 네가 원하는 게 an이면 an은으로 마무리해보자. 그럼 뭐 더하기 뭐임? 조심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열 후 무슨 셈 하자고? 덧셈을 하자고. 자, 그러면 일종의 무슨 형처럼 소고형처럼 슉슉샥샥 지워지고요. 따라서 a의 n이라고 하는 친구는 a의 1 플러스 f의 1부터 뭐까지 더한 거? f의 n-1까지 더한 거.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시그마 같은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시그마 1부터 n-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문제를 내면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덧셈으로 주겠죠. 예를 들면 등차수열처럼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등비수열일 수도 있고 K공식일 수도 있고 마지막 무슨 형일 수도 있고 소고형일 수도 있고 충분히 계산은 되게끔 주겠지.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걸 개차수열이라고 불렀었고 들은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엔 그 용어가 없으니까 이런 등차 틱하다라는 말로 내가 바꾸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이 등차 틱하면 4번은 당연히 무슨 틱한 거 한번 가르쳐주겠니? 등비 틱한 겁니다. 자, 어떤 걸 등비 수열 틱하다라고 부를 거냐? 바로 A의 n 플러스 1은 직전항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상수는 아니야. 이런 걸 곱하는 거. 그럼 얘도 대처법이 어떻게 되겠냐? 등비 수열의 요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뭐였냐? 세로로 쭉 써. 그 대신 이번 덧셈이 아니라 무슨 셈을 하면? 곱셈을 해주면 약분의 형태로 쓱쓱 싸서 지워졌었겠지. 대처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름이 등비 수열 틱하다라는 겁니다. 나열 후 곱셈하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처법만 외우면 돼. 이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처법만 기억해.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A2는 A1 곱하기 F의 1. 아, 알겠으니까 맨 끝으로 바로 갈게. A의 N은 A의 N-1 곱하기 F의 N-1. 한 다음에 무슨 셈 하자고? 곱셈을 하자고. 자, 그러면 A2 약분의 형태로 소고형이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N은 A의 1에다가 쭉 곱셈으로 F의 1부터 쭉쭉쭉 F의 N-1까지를 곱하면 되겠지. 맞나? 분명 문제에선 당연히 이 부분이 뭔가 곱하기가 잘 처리되게끔 뭔가 주겠지 뭐. 그때그때 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곱셈으로 잘 지워지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뭐 이런 식인 거. 곱함으로써 충분히 지워지게끔 문제를 줄 거다. 아시겠지? 대처법만 하시고 내용을 이런 알파벳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4개가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는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 라서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인데 내신, 뭐 이미 내신은 지났지만 혹시나 사설에선 많이 출제가 됐는데 아직 수능에선 잘 출제가 안 됐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상식상 편한 거 2개만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게 5번과 6번인데 첫 번째, 5번은 뭐냐? AN과 A의 N 플러스의 1이 등차 수열인 거. 앞으로 한글로 이렇게 부를게. 이웃한 두 항의 합이 무슨 수열인 애들? 등차 수열인 애들.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과연 이거는 일반항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건 예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니 어딘지 모르냐, 지송아? 73페이지다. 오른쪽에 5번 있잖아, 이 명신 새끼야. 자, 얘는 예시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예를 들어 1이라고 하고요. AN과 A의 N 플러스의 1이 3N 플러스 1이라는 거라고 치자. 말로 할게. 이웃한 두 항의 합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런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봅시다. 일단 몇 개 쓸게. 일단 귀납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열심히 쓰기야. 오케이? 노가다 하기입니다. 망설이시면 안 돼. A1 더하기 A2가 얼마니? 4. 그럼 A의 2, 3는 7. 조금만 더 쓸게. A 3, 4. 그 다음 줄까지 쓸까? 4, 5. 아니, 하나만 더 쓸게. 4, 5는 6까지만 쓰자. 5, 6은 16. 자,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A의 1은 1이래요. 옆에 째려보시면서 A의 2는 3. 그러면 이번엔 2, 3가 7이니까 A의 3는 4. 그럼 이제 밑줄 보면 A4는 6. 그 다음에 4, 5 보시면 A의 5는 7. 5, 6 보시면 A의 6은 9. 센스를 발휘해볼까? A의 7은 뭘까? A의 8은 뭘 것 같아? 12. 자, 방금 너네가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게 요 귀납적 추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너네가 스스로 나열해보고 규칙을 느껴라. 이게 교육 방침이야. 너네가 여기까지 보고 이거 추론할 수 있었잖아. 충분히 잘 하신 거고 그거를 이 단원에선 공부를 해야 돼. 해봤더니 그러더라야. 자, 말로 정리해보자. 1, 3, 5, 7 홀수끼리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2, 4, 6, 8 끼리 어때? 등차 수열이겠네. 자, 말로 정리할게요. 이웃한 두 항 간의 합이 등차 수열이면
두 칸 건너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3, 5, 7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것도 느낄 수 있을까? 얘들아, 요 우변에 있는 식 공차 얼마인 등차 수열이야? 3. 노란색 공차 얼마야? 3. 핑크도 3. 그래서 그 공차는 우변의 공차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이거는 알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면 네가 이 짓거리를 네가 실제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쉬운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6번째.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의 1이 등비수열이라고 치자. 느낌 딱 오죠? 이유탄 두 항간의 곱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런 상태입니다. 예측해볼까? 두 칸 건너 뭐겠니? 등비. 그 공비는 뭐랑 똑같을까? 얘 공비랑 똑같을 겁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합시다.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2의 n 플러스의 1승이라고 해볼게요. 자, 몇 가지만 해서 빠르게 구하자. A의 1, 2의 곱이 2의 몇 승? 2승. A의 2, 3는 3승. 3, 4가 4승. 4, 5가 5승. 그 다음에 5, 6가 6승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A의 1이 1이래. 그러면 1, 2 곱해서 이거야. 지수로 불러. A2는 뭐의 몇 승? 2의 2승. 2, 3의 곱이 2의 3승이네. A3는 2의 몇 승? 1승. 3, 4가 4승이네. A4는 3승. 추측이 되겠죠? A의 5는 몇 승일 것 같아? 2승일 것 같아. 실제로 3, 2, 5 맞고요. 2, 3이니까 A6는 2의 몇 승일 것 같아? 4승일 것 같아. 실제로 둘이 곱한 게 이게 맞지? 공비가 얼마야? 얘도 똑같이 2. 그건 얘의 공비랑 동일한 거다. 자, 그래서 이유탄 두 항간의 곱이 등비수열이면 두 칸 건너 등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친구의 공비들은 둘 다 똑같이 우변의 공비랑 똑같다. 맞니? 요 5번과 6번은 외울 수 있으면 좋고 못 외우면 그냥 노가다로 하다 보면 보이겠지. 이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 대단한 테크닉을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 그 추론력이 과연 어디까지 되는지 볼게요. 이거 어떤 수열이게? 세 칸 건너 등차예요. 그 공차는 뭘까요? 5예요. 오케이, 뭐 두 칸이나 세 칸이나 똑같아요. 이해되지? 궁금하면 직접 해봐. 노가다 해보면 돼. 마찬가지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을 곱했더니 3 곱하기 2의 N 빼기 1승이래. 어떤 수열이겠니? 세 칸 건너 등비 수열일 거야. 1, 4, 7 끼리 등비일 거고 2, 5, 8, 3, 6, 9 끼리 등비일 거야. 공비 얼마겠니? 2일 거야. 궁금하면 직접 해봐요. 됐니? 자, 요 6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자라는 내용이었고요. 결국 쉬운 문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정추론과 역추론인데 제발 올해도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 게 늘지가 않아. 이 유형은 되게 막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늘지는 못해요. 그냥 너네가 계속 부딪히면서 감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가르치기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 대신 기본적인 태도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정도라도 익혀놓고 나중에 스스로 부딪혀 봅시다. 자, 정추론과 역추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봐봐.
a의 n 플러스의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의 1.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네가 a의 1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a1 대입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고 a2를 알 수 있겠지. 또 a2를 알면 a3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쭉 대입해가면 뭐 네가 원하는 a의 10이든 100이든 다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쪽으로 쭉 순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찾는 방법을 방향을 정추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정방향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a의 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1인데요. a의 10이 30이야. 거꾸로 돌아와서 a의 1을 찾아보렴 이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것도 당연히 이쪽에 10을 아니까 뭘 알고 9를 알고 9, 8 이렇게 쭉 거꾸로 하나씩 타고 들어오면 a1 구할 수가 있겠지만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찾는 것을 역추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정추론이랑 역추론 중에 뭐가 어렵겠냐? 역추론이 어렵겠지. 왜 정추론은 그냥 대입 그냥 쭉 대입하면 돼요. 근데 역추론은 거꾸로 얘가 30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반띵하면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비록 얘는 1차식이니까 그것조차 쉽겠지만 뭐 이상하게 수열을 주면 역추론이 더 힘들겠지. 그래서 당연히 정추론과 역추론 중에는 역추론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정추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해결하자. 정추론 어렵지 않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정추론의 미덕은 노가다 그리고 규칙 발견이야. 자,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20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a의 n 플러스의 1은 절대값의 a의 n 마이너스의 2를 만족한다. 그때 시그마 1에서부터 30까지의 a의 n을 구하시오. 자, 이처럼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고?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점화식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방금 요 칠판에 적은 몇 개만? 6개, 적게는 4개만. 뭐 이거는 직접 하면 된다 치면 그것만 사전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되고 그 외는 너뿐만 아니라 나도 다 처음 보는 식이야. 그 말은 뭐야? 바로 이 식을 보고 AN이 뭐다라고 알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뭐해? 노가다에서 규칙을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누구나 다 똑같아. 1등급도 이렇게 푸는 거고 9등급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해보면 물론 식을 곱씹는 과정은 중요해. 무슨 느낌이냐면 다음 항으로 가려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를 빼래. 뭐 대충 느낌 알겠어. 근데 A1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초반에는 그냥 양수겠네. 그럼 그냥 계속 2씩 빠지겠다. 근데 A가 음수가 될랑 말랑 하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겠네. 정도는 상상을 하고 그거에 실제인지 확인을 하러 가면 돼. A의 1은 20이야. A의 2는 얼마니? 18. 아, 오케이. 내 추측이라 맞았어. 일단 초반에 2씩 쭉 빠지겠구만. 그럼 일단 A의 얼만가가 일단 제로가 되겠지. A 얼마가 제로가 되냐? 10이냐 11이냐 이 부분 중요하다. 왜?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등차예요. 공차가 얼마인 상태야? 마이너스 2. 20 빠졌으니까 몇 칸 가야 돼서? 10칸 가야 되니까. 10칸 가면 뭐야? 10칸 가야 되니까 A 얼마겠구나? 11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규칙이 좀 틀어질 것 같아. A의 12가 뭐긴 한디? 얘는 마이너스 2가 맞아. 그런데 A의 30는 0. 뭐지? A의 40는? 설마. A의 50는? 이 정도에서 네가 느끼면 이제 그만 쓰면 되겠지. 못 느끼면 쭉 쓰시면 돼. 됐죠? 규칙 발견했어. 노가다를 통해 규칙 발견했으니까 끝. 계산하러 가자. 이 부분은 등차 수열로 해결하자.
평균 곱하기 항수 하면 뭐 곱하기 뭐임? 12, 11개 있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를 A에 30까지 갈 건데 생각해보자. 30부터 12까지 항 몇 개야? 30부터 12가 11개? 18개? 19개겠지? 아, 그러니까 조금, 아이고. 지금 항이 마이너스 10개, 2개씩 교대가 나오니까 딱 더하는 게 짝수개면 반띵 하면 되겠지만, 홀수니까 10개인 거야, 9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센스가 있는 친구는, 아, 그럼 여기부터 좀 수정하자. 어떻게 할까? 얘부터를 이런 규칙이다라고 끼워주고, 그지? 그 하나 전인 A의 10이 얼마다? 2다. 까지만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계산하자. 정도의 센스는 각자 발휘해야 되겠죠. 자, 핑크 계산하겠습니다. 뭐가 몇 개 있다야? 이번에 11이 10개 있다. 그리고 초록색 쪽은 11부터 30까지 항 몇 개고? 20개고. 근데 그게 0마이가 반복될 테니까 마이너스 2는 몇 개겠네? 병신아, 20개의 절반은 10개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 110에서 20을 빼니까 90이다. 와 같이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또 예시를 보자. 자, 첫 번째 항은 9.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3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점화식이 성립을 하냐면 A의 n 플러스의 2는 A의 n 플러스의 1 빼기 A의 n을 구해달래. 그래 놓고 나보고 절대값의 A의 K는 3인 K의 개수가 100이하 중에 몇 개 있습니까? 뭐 이런 걸 한번 풀어보자. 또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점화식을 보고 내 사전 배경 지식에 있는 6개 중에 하나에 걸리나 안 걸리나? 안 걸려요. 그럼 안 걸리는 순간 뭐야?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 쭉 갑니다. 이따 어떤 느낌인지 보자. 다음 걸로 가려면 직전 거에서 전전 거를 빼야 돼. 이거 꽤 하다 보면 앞에서 뒤에 빼나 뒤에서 앞에 빼나 헷갈리니까 말로 자꾸 떠들어 봐야 돼. 직전 거에서 전전 거 빼자야. 맨 처음은 9고 그 다음은 3이야. 그 다음 뭐니? 바로 그렇게 된다니까. 직전 거에서 전전 거 이렇게 말로 구분 안 하면 헷갈려. 지금 너네 왼쪽 오른쪽에서 그대로 9 빼기 3에서 6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그럼 그 다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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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노가다를 통해 규칙 발견하고 있거든? 혹시 슬슬 규칙이 느껴지니? 이쯤부터 9, 3이라고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 맞겠네. 이거는 몇 개 주기인 수열이었구나. 6개 주기인 수열이었구나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3이 되는 친구 찾아보면 한 사이클 안에 몇 개 있어? 한 사이클 안에 2개 있네. 자, 근데 얘를 100항까지 더할 거야. 100항이라는 건 6개 한 박스로 묶은 게 일단 몇 개 박스 있고 16박스 있어야 되고 떨거지가 몇 개 있어? 4개.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은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세고 끝나겠지. 자, 그런데 한 박스에 절대값 3이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개는 일단 온전히 몇 개 있고 16박스 있을 거고 마지막에 요 4개 중에 있는지만 확인해보자. 4개 중에 몇 개 있나? 하나 있으니까 얘만 따로 하나 해가지고 33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정추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 후 규칙 발견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역추론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릴게. 물론 이것도요, 기본적인 태도일 뿐이야. 모든 고난도 문제에 적용되는 일관된 태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 봐두면 좋긴 해. 자, 역추론. 자, 역추론 아까 말한 것처럼 A의 7로부터 거꾸로 6, 5, 4,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귀찮냐면 대체로 우리가 문제를 주기를
a의 n 플러스의 1은 an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a1을 넣어서 2 넣어서 3를 뽑는 이 정추로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함수 대하는 것처럼 대입하면 되지. 근데 a의 7로부터 거꾸로 6 뽑아내고 8로부터 7 뽑아내는 이거는 마치 무슨 함수 푸는 느낌이야. y값으로부터 x 찾자니까 역함수를 다루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암산이 쉽게 안 되거나 귀찮단 말이죠. 그럼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를 a의 n은 an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뭔 말이냐면 무슨 함수를 미리 구해버리자. 역함수를 미리 구해버리자예요. 오케이? 자, 단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이 방식으로 안 됩니다. 쉬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A5가 2래.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의 1은 AN 플러스의 1분의 A의 n이다. 그때 A의 원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간단한 유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하면 A5는으로부터 A1으로 가야 되니까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A5는 A4 플러스 1분의 AF4. 그러니까 이항해가지고 A4가 얼마? 그럼 또다시 A4는 하고 3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귀찮으니 애초에 이 식을 마치 무슨 함수 구하는 느낌으로 역함수 구하는 느낌으로 누구는 하고 쓸 수 있으면 AN은 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 얘를 AN은 형태로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뒤집어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A의 N 플러스의 1. 그러면 우변이 약분이 돼. 뭘로 찢을 수 있어 이거? 1 더하기 AN분의 1. 난 주인공을 누구는 하고 쓰고 싶으니까 AN은 하고 쓰고 싶으니까 얘만 외톨이 만들면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래. 그러면 뒤집어서 AN은 하고 쓰고 싶어. 그러니 통분을 해둬야 뒤집을 수 있겠어요. AN 플러스 1분의 뭐 빼기 뭐? A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걔를 뒤집어야 되니까 AN은 뭐다? AN 플러스 1 빼기 1 분의 무엇?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마이너스를 반대로 붙였다고 도대체 뭔데? 아이고 그렇네. A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더하기. 뒤집었으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라고 붙이자. 맞지? 그러면 이제 쉽다. A5가 2야. 그럼 요 자리에다가 A5가 되게끔 n에 4를 집어넣으면 A4가 쉽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추론이겠네. 자, 빨리 하자. A의 4는 몇 분의 몇? 1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A의 3는 뭐야? 3분의 2. A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이므로 마이너스 2. 뭔가 식 변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책이랑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어디? 아, 이거 없어지는구나. 요렇게. A2는. 근데 또 뭐야? 나 책이랑 왜 또 달라? A3까지 많은데 A2가 다른디? 뭐지? A3 틀렸대. 왜? 마 3분의 V. 마 3분의 V네. 그러면 여기가 뭘로 나와야 되냐? A2는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플러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의 5분의 2. 자, 그러면 A의 1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분의 7분의 플러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의 7분의 2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물론 이것도 가장 간단한 케이스였어. 역추론을 해야 되는데 식이
역함수 형태로 빨리 써지니까 꿀빨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유형밖에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념 수업 때는. 자, 그 다음. 그럼 문제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수형도를 이용해서 그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항이 3 이상인 자연수인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한다고 치자. AN 플러스의 1이 만약에 AN이 홀수면 AN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 다음 AN이 짝수면 AN 플러스 3을 하십시오. A의 6이 8이에요. 근데 A의 1 플러스 A의 2의 값이 뭔지 한번 구해보자. 얘는 만약에 A가 홀수면 위에 짓거리 해야 되고 짝수면 이 짓거리 해야 돼. 그래야 다음 항이 나와. 한 줄로 표현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도 나 AN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래. 그럼 봐봐. AN 플러스 1은 AN 빼기 1이래. 그럼 이걸 AN은으로 바꾸면 뭐야? AN 플러스 1 더하기 1이지. 단, 이 조건은 바뀌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뭐 이럴 때만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AN이 무슨 수가 되겠고. 그 다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면 AN은 하고 쓰면 뭐가 돼? AN 플러스 1 마이너스의 3 이렇게 되겠지? 조건은 그대로 따라와야 되니까 AN이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된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봅시다. A의 6이 지금 8이야. 5, 4, 3, 2, 1 순으로 거꾸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해볼게.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쪽에 내가 A6을 대입하면 A5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냐? 하지만 조건을 봐야 되는데 AN이 홀수면이야. 봐봐. 요 형태라면 내가 집어넣을 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면 돼. 그런데 요 형태에서는 조건은 안 바뀌니까. 근데 난 대입할 게 이번에 AN 플러스를 대입해서 얘를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러니 대입을 해본 그 결과가 뭔지를 검증해야 되는 거야. 홀수인지. 해보고 났더니 무슨 수인지, 짝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 일단 위쪽 테크를 타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위 테크 타면 뭐 돼요? 9 되고 아래쪽 테크를 타면 5가 되지. 그런데 위 테크를 타려면 결과물이 무슨 수여야 돼? 홀수여야 돼. 결과물 홀수 맞냐? 맞아. 그럼 너는 살아. 그런데 얘는 아래쪽 테크를 타면 결과가 무슨 수여야 돼? 짝수. 그럼 이건 가능해 안 해? 안 해. 그럼 죽어. 없던 세계관이라는 거지. 그럼 또 9에 대해서. 자, 일단 위쪽 테크 타면 얼마고? 10이고 아래 테크 타면 7. 3 빼니가 얼마냐? 6. 그런데 위쪽 테크는 결과가 무슨 수여야 돼? 홀수. 아니네. 아래쪽 테크는 결과가 무슨 수? 짝수. 너 괜찮네. 그럼 또 6에서부터 가자. 위 테크 타면 7이고 아래 테크 타면 3. 결과물이 홀수냐? 예. 결과물이 짝수냐? 아니요. 자, 7에 대해서 위 테크 타면 8, 아래 테크 타면 4. 위 결과가 홀수냐? 아니요. 아래 결과 짝수냐? 맞아요. 그 다음 4에 대하여 위 테크 타면 5고 아래 테크 타면 1. 위 테크 결과 홀수 맞냐? 네. 아래 테크 결과 짝수 맞냐? 아니요.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나가면 거꾸로 8, 9, 6, 7, 4, 5 이렇게 왔으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지금 되게 간단한 케이스만 공부하고 있는 건데 어떤 케이스냐면 AN은 뭐식이다 라고 쓸 수 있는 형태만 하고 있어. 되게 간단한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AN은 하고 바꿔봤어. 근데 무엇에 불편함이 또 있었냐면
원래 주어진 식이야. 네가 인풋할 값이 뭐냐에 따라서 위식을 택하거나 아래식을 택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8 집어넣을 거야. 그럼 당연히 밑에 식만 하지 위식할 리가 없잖아. 내가 만약에 뭐 9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위식 하겠지 아래식 안 하겠지처럼 바로바로 보이지만 얘는 조건이 인풋의 조건이야 아웃풋 쪽 조건이야. 아웃풋 쪽 조건이지.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봐야 되니까 일단 다 해봤어야지 않아. 그치? 그런데 이 문제처럼 되게 쉬우면 이렇게까지도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어. 조건 또한 인풋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면 더 편할 거 아니야. 생각해봐. 1 더해서 홀수가 됐단 건 그 전에 인풋인 an 플러스 1이 무슨 수란 뜻이야? 짝수란 뜻이겠지. 자, 결과물이 짝수인데 3을 빼서 그렇대. 그 말은 인풋이 무슨 수라는 거야? 라고까지도 이 문제는 바꿀 수가 있었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하나도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인풋에 대한 정보를 보고 아웃풋 뽑아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볼게. 8이니까 위 테크 아래 테크 뭐 타야 돼? 위 타야 돼. 홀이니까 뭐 타야 돼? 아래 타야 돼. 짝이니까 뭐 타야 돼? 위 타야 돼. 홀이니까 뭐 타야 돼? 아래 타야 돼. 짝이니까 뭐 타야 돼? 위에 타야 돼. 였던 거지. 물론 어려운 문제는 절대 이렇지 않다. 가장 간단한 케이스만 지금 기본 태도를 잡아주고 있는 것뿐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76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는 직선 y는 x를 이용한 그래프의 관찰인데요. 요거는 조금 필요해지면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테크닉은 아니고요. 최근 5년 기출문제 중에 딱 한 문제만 이 테크닉을 이용하면 좀 편하다 였고 나머지는 전혀 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 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어서 건너뛸 테니까요. 넘겨봅시다. 78페이지부터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가 본격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고요. 1번은 약간 몸풀기 느낌이거든.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귀납적 정의를 풀 때 중요한 마인드는 뭐라고? 노가다를 통해 뭐를 발견하자? 규칙 발견하자거든. 해봐요. 자,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았겠지만 잠깐만 나를 같이 보면서 태도를 좀 정리합시다. 자, 유치원생 풀이. 첫 번째 몇 개 썼니? 4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이니까 18개. 뭐 이렇게 찾았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뭐 물론 우리야 그래도 고3이니까 처음에 얼마 커졌고 6, 그 다음은 8, 그 다음 얼마 커질 것 같고 10, 그 다음에 12 커질 것 같다 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이 단원에서 중요한 태도는 얘를 점화식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 이웃한 항상의 관계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할 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잘 풀려는 태도라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4개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렇게가 추가가 됐는데 그 추가된 게 얼마네? 6이네.
그 다음 얘도 직전까지 4 더하기 6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몇 개네? 8개네. 그러면 그 다음은 4, 6, 8 뭐의 합일 거고 10일 거고 그 다음은 4, 6, 8, 10, 12까지 더하겠네. 와 같이 직전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갔니? 라는 관계식을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번부터 본격적으로 귀납적정의 문제 쉬는 시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납적정의 초반에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정추론 내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점화식이다. 자, 2번을 보시면 A의 1이 88이래. 근데 A의 n 플러스 1이 어떤 식으로 디파인 되어 있냐면 A의 n에서 3을 빼시오. 단 그거는 A의 n이 6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절반으로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An이 65 미만일 때부터. 그때 1부터 15를 구하십시오. 자, 일단 보자마자 이쪽은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네. 등차, 이쪽은 등비.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어진 거는 물론 엄청 복잡한 거는 손도 못 댈 수 있지만 그래도 뭘 해봐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먼저 상상하는 게 중요해. 처음이 88이야. 그럼 초반에 계속 뭐 하다가 30 빼다가 어느 기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겠네. 반띵씩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A의 1이 88이야. 그럼 30 빼다 보면 65에 가까워지겠지. 3의 배수를 빼가지고 65보다 조금 큰 거 찾아볼까? 한 20 얼마쯤 빼면 대충 되는 거 아닌가? 한 21 정도 한번 빼볼게. 21 빼면 얼마 되냐? 67이 될 거야. 얘들아, 21 뺐다는 건 몇 칸 같다는 거니? 7칸 같다는 거니까 A의 얼마네? A의 8이네. 그럼 한 번 더 뺄 여지가 있겠다, 그지? A의 9가 얼마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제 64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반띵반띵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A의 10은 32이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까지 가는 거겠네. 이게 바로 A의 15겠네요. 맞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규칙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부터 덧셈을 하면 되겠다. 자, 덧셈해보자. A1부터 A9까지 등차고 그 다음부터 반띵 가는데 어차피 이 64라는 건 등차 수열 쪽에 껴도 문제가 없고 등비 쪽에 껴도 문제가 없으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까지 해버릴래. 자, 등차 수열 합으로 갈 테니까 88 더하기 64의 반띵 이게 몇 개 있다? 9개 있다. 자, 그러면 얼마냐면 분자부터 계산해야 되겠다. 152를 반띵하면 76인가요? 이게 9개 있대. 그러면 9, 6에 54, 9, 7에 63이니까 684다.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건 이 친구들이야. 자, 1, 2, 4, 8, 16, 32.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1초 만에 나오면 좋아. 6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에 대한 감각으로서 하나 알고 계십시다. 1부터 시작하는 공비가 2짜리인 등비 수열을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 Sn은 뭐 빼기 뭐분의 2-1분의 첫 항 1 괄호 공비 2에 무슨 승 빼기 n승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자, 1과 2 더하면 얼마야? 4 하나 전이고 4까지 더하면 8 하나 전이고 8까지 더하면 15, 즉 16의 전이고 그렇지? 이렇게 1부터 시작하는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의 합은 그 다음 거듭제곱 하나 전이다라는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게 있으니까 수에 대한 감각을 알아두면 돼. 1, 2, 4, 8, 16, 32는 그 다음 거듭제곱의 하나 전 63이다.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야? 둘이 더해야 되겠는데 얼마고? 747인가? 747이 정도 되겠네.
자, 쉬운 거였고요. 3번도 가봅시다. 아까 앞쪽에 예제로서 사용했었던 문제인데 빠르게 한번 더 가볼게. A1이 9고 A2가 3이야. 그래 놓고 다음 거를 가려면 직전 거에서 전전 거를 빼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특히나 항 3개짜리의 관계식이면 누구에서 누구 빼냐 이런 게 은근히 앞뒤가 헷갈리니까 문제를 읽으면 너 혼자 직전에서 전전 뺀다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시면 돼요. 물론 직전, 전전 이 워딩은 내 입에 맞는 워딩이니까 더 네 입에 맞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뭐 전에서 전전 뺀다 하든가. 자, 아무튼 해보면 9고 3이니까 뭐였지?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마이너스 9. 그치? 이런 데 속도로 내야 돼. 직전에서 전전 뺀다.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고 직전 전을 계속 빼. 얼마야? 마3.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9.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발견했네요. 노가다 후 규칙 발견. 6개 한드리 박스였습니다. 따라서 100이라는 항은 6개 박스가 총 몇 세트 있고 16세트가 있고 떨거지가 4마리가 있는 거였다. 그런데 한 사이클 안에 절대값이 3인 친구가 2개씩 있으니까 2개가 일단 16세트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4개가 남을 건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해보면 그 중에 하나만 걸리니까요. 총 33개겠네요. 뭐 이렇게 푸는 거였죠.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첫째 항이 2분의 1인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의 n 플러스의 1은 마이너스 an-1분의 1.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의 m은 11을 만족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점화식을 보자마자 우리 배경지식이 있는 점화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너네도 나도 처음 봐요. 그럼 노가다 해야 돼. 자, 처음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그 다음 수가 뭔지 암산해봐. 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2분의 1 혹시 그 다음은 오케이 규칙성 발견. 얘는 몇 번 만에 한 바퀴? 3번 만에 한 바퀴.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게 반복될 거고 11 만들려면 꽤 여러 번 더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 먼저 뭘 확인할 거냐면 요 한 세트의 합이 얼마냐부터 정리해 놓자. 얼마요? 2분의 3이겠네. 맞냐? 그럼 일단 11 되기 전에 몇 세트까지 가면 일단 안전한가? 아슬아슬 가려면 7세트 정도 가능한가, 그치? 그러면 7세트까지 더하면 이게 2분의 얼마가 될 거야? 21이 될 거야. 그럼 거기다가 딱 추가로 얼마만 필요한데? 2분의 1, 즉 한 개의 항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인가 생각해보면 한 세트에 3항이 있으니까 7세트는 총 몇 개? 21. 그 다음까지 딱 필요하겠네. 몇 번째 항? 22번째 항이다.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합시다. 자, 그 다음 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의 1 이것이 2n이다. 그랬을 때 a1 플러스 a의 2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5번은 풀이 방법을 2가지로 보여줄게. 내가 오늘 언급한 2가지가 다 저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거. 이거 한글로 읽으면 이웃한 두 항의 합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일반 항은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두 칸 건너 뭐라고? 두 칸 건너. 바로 이것도 쓰자.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겠네. 맞냐? 그렇다는 건 A의 22라고 하는 건 A2부터 2, 4, 6, 8 이렇게 온 친구지. 맞나요? 그러면 보자잉. A의 2, 4, 6, 점점점점 A의 22. 첫 번째, 두 번째. 얘 몇 번째? 11번째. 그치? 그 말은 A의 2보다 얼마 큰 거야? 10칸 같네. 근데 한 칸 갈 때마다 얼마씩 커질 거라고? 2 커질 거라고. 총 얼마 커질 거다? 20 커질 거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A1 플러스 A2보다 20 더 큰 거인데 문제를 보니까 A1 더하기 A2는 얼마네? A1 더하기 A2는 2네. 따라서 22네요. 맞나?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아까 수열의 합 언급할 때 이런 식 보여준 적 있지 않나? 억지 소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수업하는 거야. 기납적 정의를 수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떠오르겠지만 시험지에서 보면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A의 1 플러스 2는 2야. A의 2, 3는 얼마야? 4야. 그럼 점점점 일단 쓰고요. 22가 필요하니까 뭐 더하기 뭐까지 갈까? 21, 22까지 가자. 그게 얼만겨? 4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건너 취해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인 A2, A3에 취하자. 했을 때 질문, A21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오케이, 규칙 찾으면 돼. 짝수 앞에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 찾으면 얘 앞에는 플러스일 거고 그 전인 20인 새끼들, 이 새끼들 A의 20, 21 요렇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지. 맞니? 그리고 확인. A2 살아 죽어. 3 죽어. 이렇게 죽겠지? 마지막에 21 어때? 죽어. 그러면 좌변에 뭐만 남네? A1 더하기 A의 22가 남겠네. 자, 그러면 그게 뭔지 봅시다. 2, 마4, 그 다음 뿌6일 거고, 마8일 거고, 뿌10 점점 가서 마40에다가 뿌42 이렇게까지 있겠지. 맞냐? 자, 그럼 질문. 나 총 숫자 몇 개 더했니? 이런 것도 빨리 찾아야 돼. 이거 보면 되겠지? 2 곱하기 1, 2 곱하기 2부터 2 곱하기 21 이런 식으로 보면 21개 더한 거지. 아니면 1, 2, 3 여기를 봐도 더 빠르겠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잘 찾으시면 돼. 근데 나 이거 몇 개씩 묶으면 좀 편할 것 같아. 2개씩. 아까 했던 이야기네. 21개니까 분명 한 명의 외톨이가 생길 거야. 41을 남길래 2를 남길래 2를 남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2는 외톨이하고 묶으니까 동글뱅이들이 다 얼마네? 2네. 자, 그런데 지금 전체가 몇 개 항이었다고? 21항이니까 10세트랑 한 놈이겠네. 2가 10세트 있는 거네. 22이겠네. 그치? 오케이? 억지 속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배경지식, 두 칸 건너 공차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는 이번에는 뭐야? 이웃한 두 항의 무엇이 무슨 수열? 고비, 등비 수열.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인 거야? 두 칸 건너 등비 수열인 거겠지. 자, 써볼게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n승 A3은 1이다.
그랬을 때 A의 2, A의 9를 구해라. 자,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A3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보면 A의 2나 A4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A4를 구할까? A2 구하자. A2 곱하기 A3이 얼마인 거냐? 2의 2승.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2는 얼마야? 2의 제곱이겠네. A의 3이 1이었고요. 이것만 확인하면 끝났지. 이제 공비가 얼마인 수열이란 거 아니까 2인 수열인 걸 알아. 그러니까 A2는 냅두면 되고 A3 쪽만 A의 5, 7, 9까지 공비 2씩 커지면 되겠네. 2의 몇 승? 2의 3승. 따라서 4 더하기 8, 12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이 좀 복잡해졌는데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 A의 3n-의 1 이퀄 2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의 3n 이퀄 마이너스 an 플러스 a. 그 다음에 A의 3n 플러스의 1은 A의 n 더하기의 1이래. 자, 그래놓고 A의 11, 12, 13을 구해주세요. 자,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A의 1을 아니까 1을 집어넣으면 A 뭐뭐뭐를 알 수 있어? 2, 3, 4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적당하게 대입해가지고 뭐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A의 2는 얼만겨? 3. A3은 1. A4는 2. 자, 그 다음에 나 A11 찾고 싶은데 얘는 누구를 어디다가 활용하면 좋을까? 4를 첫 번째 거에 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로부터 A의 11은 5 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A의 12도 생각해보면 두 번째 줄 쓰면 되겠네. 0. A의 30는 또 똑같이 3 하고 확인하면 되겠네. 맞는겨?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합니다. 그때 이거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A의 2n-의 1 플러스 A의 2n은 2A의 n이다. 그래 놓고 1에서부터 16까지의 A의 n을 구해주세요. 자, 보자마자 뭔가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홀짝을 따로따로 표현했을 때 합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시그마의 재구성을 해야 돼. 얘 결국 1항부터 16항까지 더하라는 뜻이지. 그럼 내가 얘를 그냥 홀수 짝수로 나눠가지고 2n-1 더하기 2n이라고 했을 때 n에 뭐부터 뭐 넣으면 똑같은 뜻이 될까? 1부터 8. 그런데 결국 이 새끼가 1부터 8까지의 뭐랑 똑같다는 거야? 2an 이랑 똑같은 거래. 자, 그러면 또 얘를 바꿔볼 거야. 이 밖으로 빼놓고 봤더니 결국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 또다시 홀짝으로 나눈 다음에 이번엔 1에서부터 얼마까지? 4까지 하면 되겠네. 근데 또 이 새끼가 2an이라며. 그럼 밖으로 총 얼마 빠지는 거고? 4 밖으로 빠지고 1에서부터 4까지의 a의 n인 셈인 거네. 아, 그럼 또 결국 저 새끼 홀수 짝수로 나누면
1부터 뭐까지 넣으면 되네? 2까지 넣으면 되네. 근데 그랬더니 또 이 새끼가 2AN이라면서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면 8AN이 되겠지. 자, 근데 어차피 1부터 A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직접 쓰면 A1 플러스 A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뭐 2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썼어. 근데 또 이거에다가 이제 굳이 시그마 쓰지 말자. A1 더하기 A2가 얼마 되는 거야? 2A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A1. 즉, 총 16A의 1이다. 그래서 첫 번장 2분의 3 대입해 주시면 24시다가 되겠죠. 종일 필기 안 하고 집에서 다시 풀려고 하는겨? 필기 하고 있어요? 안 하시고 수업 들으면 뭐 집에 가서 뭘로 복습하세요? 복습 안 한다는 티를 너무 팍팍 내시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시그마의 재구성이 귀납적 정의에 활용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추론과 역추론 문제 가겠습니다. 할 만한 난이도의 문제들만 한번 해볼 텐데요. 첫째 항이 짝수래. 이런 조건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 플러스의 1이 an 더하기 3을 하래. 단 그것은 an이 홀수일 때만 그러하고, 그 다음 2분의 a의 n을 하래. 단 그거는 an이 짝수일 때만 하래. A5가 5일 때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다. 자, 결국 이게 A5로부터 첫 번째 항 구하는 건가? 이거 무슨 추론이라고 부른다? 역추론 이렇게 부를 건데, 역추론이 귀찮은 이유는 뭐냐? 마치 역함수 구하는 것처럼 여기가 5니까 니가 뭔데? 라는 거꾸로 생각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an 플러스 1은이 아니라 누구는으로 쓰자. an은 하고 써보자. 얘는 쓸 수 있는 형태 아니야. 가능해 뭐 2항이나 하면 되니까 얘는 되는 케이스네. 땡큐 하고 바로 얘를 바꿔보자. 따라서 얘는 a의 n은, 자, 위쪽 테크는 an 플러스 1에서 뭐 하세요? 마이너스 3 하세요. 단, 야, 조건은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일단 그대로 써야 돼요. an이 홀수다. 그 다음 아래쪽 테크는 an이 뭡니까? 2an 플러스 1입니다. 단 그것은 an이 짝수여야 된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또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아, 이제 대입하면 바로 되는 형태가 되긴 했지만 이 조건이 인풋 조건이야, 아웃풋 조건이야? 아웃풋 조건이야. 그러니까 또 결국은 너 보고 무슨 수냐를 봐야 돼. 홀수인지 확인해서 맞거나 틀리거나 2배 해보고 짝수인지 아닌지 봐야 돼. 그럼 이 조건 또한 인풋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 이 문제는 얘네들을 an 플러스 1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어 보여?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여. 좀 생각해보자. 야, 아웃풋, 결과가 홀수려면 여기 무슨 수였어야 돼? 짝수였어야 되지. 그래서 an이 홀수라는 건 결국 인풋인 an 플러스 1이 무슨 수다? 짝수다랑 같은 말이겠네. 맞냐? 그 다음 결과가 짝수여야 되는데 2배 한 게 짝수래. 근데 야, 2배 하면 무조건 뭐지? 2배 하면 무조건 짝수지. 그러면 얘는 인풋에 제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즉 아래쪽 테크는 어떤 케이스는 무조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위쪽 테크는 인풋이 뭐일 때만, 짝수일 때만 타자. 이렇게 완벽하게 역추론을 정추론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부터는 개 쉽다고. 대입하면 끝나요.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수형도의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시각화하기 좋습니다. 맨 처음 항이 5입니다. 자, 인풋할 거 짝수여야만 낼 수 있대. 윗테크 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아래는 항상 갈 수 있대요. 10. 그럼 10에 대하여 윗테크 갈 수 있나요? 얼마가 되지? 7. 아래 테크 갈 수 있나요? 예,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20. 자, 7에 대하여 윗테크 가능한가요? 안 돼. 아래 테크 14는 무조건 돼. 자, 20은 윗테크 가서 얼마 되고?
17 아래 테크 타면 40. 14 위 테크 탈 수 있나? 얼마 되지? 11 아래 테크는 무조건 28 가능. 17 위 테크 갈 수 있나? 안 돼. 아래쪽 길로 가면 34. 40은 위쪽으로 가면 37. 아래쪽으로 가면 80. 자, 다 더하래.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첫 항이 뭐래요? 짝수. 뭐 이런 조건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첫 항이 짝수니까 2, 8, 3, 4, 8, 0. 이것만이니까 덧셈이 좀 쉽다. 얼마지? 14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10번. 자, 첫 항이 1에서부터 2 사이다. 이게 또다시 마지막으로 답을 걸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an 플러스 1하고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an 플러스의 1은 마이너스 2an. 단 그것은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네. 자, 그 다음에 an-의 2를 해라. 단 그것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h는 마이너스 1이다. 첫 항을 한번 구해봐라.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역추론을 해야 되니까 식을 an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 바꿀 수 있나 일단? 곱하기나 뺄 셈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여. 그러면 가볼게요. a의 n은 하고 한번 바꿔보자. 자, 위쪽 식 타면 an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건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의 n 플러스 1. 오케이. 바쁘게 보면서 말하면서 써야 된다고 했다. 문제풀이 들을 때는 바빠야 돼. 아니면 아싸리 필기하지 않고 영상 보고 하시거나. 자, 그 다음 아래쪽 테크 타면 거꾸로 a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가 되겠지. 일단 조건은 뭐 바꾸면 돼, 안 돼? 아직 안 돼. 일단 그대로 써봐. an이 0보다 작다. a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혹시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또 인풋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자, 생각해보자. 결과물이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된대. 이직거리 했을 때. 아, 그러면 인풋이 무슨 수면 되겠네? 양수면 되겠네. 아, 이거는 an 플러스 1이 양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얘는 결과물이 0 이상이면 된대. 그 말은 an 플러스 1이 뭐 이상이면 돼?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되겠지. 얘도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 an 플러스의 1이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다 반대 방향으로 바꿔놨으니 이제는 정추론처럼 대입만 하면 돼요. a의 7이 마이너스 1입니다. 6, 5, 4, 3, 2, 1. 가보자. 자, 첫 번째. 얘 위테크 갈 수 있습니까? 위로 못 가네요. 그럼 아래로만 갑시다. 얼마 됩니까? 1 되겠네. 그 다음 1은 위테크 갈 수 있습니까? 0보다 크니까 갈 수 있지. 그럼 가서 얼마 되는겨? 마이너스 2분의 1. 아래쪽 갈 수 있나? 얼마 되는겨? 3.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얘 위로 갈 수 있나? No. 아래로 갈 수 있나? Yes. 아래로 가면 2분의 3. 이거 필기할 때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이렇게 드르륵으로 하든 X표를 치든 항상 이렇게 위아래 티나게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검토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너네가 머릿속으로 봐봐. 얘 위는 안 되니까 어차피 밑에밖에 없네. 1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검토 같은 거 할 때 얘가 어느 쪽 테크 탔길래 1로 간 거지? 계산 실수 안 했나? 위에 거 봐보고 이거 아니네 아래 거 봐보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처음 풀 때부터 위아래 티내게 해서 X표를 치듯 나처럼 드르륵
뭐 실제 연필은 들으르기 쉽지 않으니까 X표 같은 걸 쳐나고 T를 내놔야 위쪽 테크가 아니라 아래로 간 거구나. 맞네. 시간 단축이 돼요. 실제로 이거 어려운 문제는 초반 쪽으로 갔을 때 한 7, 8개, 많게는 10개까지 케이스가 분류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헷갈리지 않으려면 나처럼 T를 내면서 하는 게 좋다. 자, 위 테크 안 됐었고 아래 테크가 1이었고 다시 써야겠다. 1에 대하여 위 테크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이었고 아래 테크는 3이었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위 테크가 안 됐었으니까 아래 테크 뭐가 있었지? 2분의 3. 아까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자, 3에 대하여 얘 위로 갈 수 있나? 마이너스 2분의 3. 아래로 갈 수 있나? 네, 5. 줄을 잘 맞춰줘야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2분의 3이 위로 갈 수 있나?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아래로 갈 수 있나? 예,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은 위로 갈 수 있나? 없고 아래로 갈 수 있나? 얼마냐? 2분의 1. 5는 위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5. 아래로 가면 7. 이제 A2, A1 돌아가야 돼. 그치, 벌써 케이스가 많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은 위로 갈 수 있다? 없어. 아래로는 4분의 5 아니야? 자, 2분의 7에 대해서 위로 가면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2분의 11. 와, 좁아지는 거 봐라. 널찍널찍하게 잘 적어봐요. 그 다음 2분의 1은 위로 갈 수가 있나? 있네. 뭐요? 마이너스 4분의 1. 아래로 가면 2분의 5. 오이씨. 이러기 십상이야, 이 문제는. 자, 마이너스 2분의 5는 위로 갈 수 있나? 없어. 그럼 아래로만 마이너스 2분의 1. 못 가니? 그러네. 얘는 이제 죽었다, 야. 얘는 둘 다 못 갑니다. 자, 7에 대하여 위로 갈 수 있나? 마이너스 2분의 7. 아래로 갈 수 있나? 예, 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1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A1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으니까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되는 것만 찾자, 이제는. 그러면 4분의 5가 위로 가면 돼요? 안 돼. 뭔지 쓰지도 말자. 아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답은 없네. 그럼 마 4분의 7에 대하여 위 테크는 어차피 못 가고 아래 테크 타면 뭐 되나? 4분의 1. 근데 그것도 되나? 안 되네. 얘도 둘 다 죽네요. 그럼 2분의 11이 위 테크 타면 되나? 안 돼. 아래 타면 안 돼. 이 새끼도 안 되네. 마 4분의 1이 일단 위 테크 원래 못 타네. 아래 타면 4분의 7 찾았고 2분의 5가 위 테크 타면 음수되니까 안 되고 아래 테크를 타면 존나 커서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 위 테크 탈 수 있나? 안 되고 아래 테크도 못 타네. 이 새끼도 죽었네 이제. 자, 9 위 테크 타도 안 되고 아래 테크 타도 안 됩니다. 되는 건 4분의 7밖에 없었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가 많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자,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에 대하여 S 100, 100칸까지의 합의 최대와 최소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A5가 5. 자, 그 다음 A의 n 플러스의 1은 an-6을 해라. 단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an 플러스의 3을 해라. 단 an이 음수일 때. 자, 생각해보자. 나는 1항부터 100항까지를 다 봐야 돼. 근데 나에게 준 건 5번째로 줬어. 그리고 이 식을 보니까 an 알면 an 플러스 하는 건 쉬워. 식도 뭐 6을 빼거나 뭐 간단한 1차식 조작 정도 해주세요. 내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5부터 100까지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근데 생각해. 5부터 100까지 90 몇 개를 다 대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 거야. 그 말은 네 머릿속에
이 문제는 정추론 방향으로는 90 몇 개를 다 할 수 없다. 근데도 구하래. 분명 뭐가 있겠네. 규칙이 있겠네. 그리고 당연히 역추론은 5부터 4, 3, 1은 이렇게 가지치기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역추론은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투트랙이 존재한다는 걸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뭐가 쉽냐? 뭐부터 할까? 정추론부터 먼저 합시다. 뭐 대입해보면 나오겠지 뭐. 자, 1번 정추론. 얘는 그냥 쑥쑥쑥 집어넣으면 돼. A의 5부터 5 써놓고 5 다음에 뭐임? 마일. 그 다음 뭐요? 음순위가 아래 테크 타야지. 5 오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뒤로는 되게 심플했네요. 5 마일이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추론만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다. 역추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째려보면서 얘 A에는 꼴로 쓸 수 있는 형태인가? 가능할 것 같아. 1차식들이니까. 해보자. A의 n은 케이스 열고 an 플러스 1 더하기 6일 거야. 단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조건은 그대로 일단 땡겨와야 돼.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3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이렇게 투박하게 써놓자.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an이 음수여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양수냐 결과가 음수냐 보기 좀 귀찮다. 이것도 인풋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을지 보자.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6 더해서 0 이상 된다는 건 인풋인 an 플러스 1이 시원아 어때야 돼?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 밑에는 뭐 이직거리 했더니 음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일단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거든. 그럼 분자가 무슨 수가 됐으면 좋겠어? 양수가 됐으면 좋겠음. 그 말은 뭐보다 컸으면 좋겠네? 3보다 초과했으면 좋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점화식을 이쁘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A5부터 거꾸로 가자. 5. 얼마나 가지치기가 될지 모르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써놓고 해봅시다. 자, 5에 대하여 위테크 탈 수 있습니까? 예, 11. 아래 테크 탈 수 있습니까? 예. 왜냐면 3보다 크니까요. 얼만데? 마이너스 1. 자, 11에 대하여 위테크 탈 수 있습니까? 예, 17. 아래 테크 탈 수 있나요? 네, 얼마입니까? 3 빼고 마이너스 반띵이다. 마사. 자,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얘 위테크 탈 수 있나? 있다고? 맞다. 핑크를 봐야지. 있어요. 얼마입니까? 5. 아래 테크는 못타. 자, 그 다음 17에 대하여 17은 위테크 타면 얼마고? 23이고 아래 테크 타면 마이너스 7. 마사는 위에 거는 타겠다. 얼마지? 2. 아래 건 못 타겠네. 자, 5에 대하여 위테크 타면 11. 아래 테크 타면 자, 여기서 또 하나 느껴두면 좋은 거. 얘네들은 결국 이웃한 두 한 간의 관계지. 그래서 아까 5가 뭐로 갈 수 있었어? 11과 마일로 갈 수 있었지. 이때 했던 조건 관찰이나 요 5가 가는 거나 같아 달라. 똑같지? 이게 마치 프랙탈처럼 똑같은 거 나오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 얘는 딴 거 보지 말고 얘부터 하면 다음에 바로 뭐밖에 없는 거야? 5밖에 없는 거지. 11은 마사랑 17로 아까 뻗었었잖아. 확인했잖아. 그거 베껴 쓰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는 직접 해야 되겠지. 자, 23 가봅시다. 23은 위로 가면 뭐요? 29. 아래 테크 탈 수 있나?
얼만 거? 마10이냐? 자, 마7은 이 새끼 죽었다. 둘 다 못하지 않나? 마6보다 크지도 않고요. 3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에 대해서는 위로 가면 8, 아래로는 못 가. 그러면 결국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놓고 구하고 싶은 거 100칸까지의 합의 최대와 최소를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인데, 야, 정추론 5부터 6, 7, 8, 9 구한 건 케이스가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때나 최소값을 구할 때나 5 이후는 똑같지. 그럼 달라지는 건 결국 여기밖에 없겠네. 뺄셈이니까 얘네들 다 죽었을 거냐 어차피. 자, 그래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먼저 보자. 야, 이 살아남은 6마리 중에 제일 큰 거 어느 쪽이겠니 대충? 맨 위쪽 애들 쭉 타고 가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지?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뭘로 도착할 때가 제일 작아 보이냐? 마이너스 10이요? 딴 거에 비해서 막 11, 17, 23 이렇게 있는데 과연 더한 게 제일 작을까요? 값이 8? 그럼 한번 해봐. 뭐 5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11 마사 28 하면 17이에요. 다른 루트 중에 더 작은 거 있어요? 2로 가는 게 제일 작겠지. 5, 5, 5, 마일, 마일. 이게 제일 작죠.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뺄셈만 구하면 되니까요. 구해보자. 어차피 5도 공통이니까 5 빼고 할까? 11, 17, 23, 29. 합 얼마야? 80. 그치? 등차 수열이니까 40, 40 보시면 돼. 80. 초록색 쪽도 5 공통인 거 이미 안 세고 있다. 이 4마리만 더하면 얼마야? 8. 따라서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얼마다? 72다. 이렇게 정추론, 역추론이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9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A7은 40. 자, 점화식이 또 뭐냐면 A의 N 플러스의 2 이게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래. 단 그거는 A의 N 플러스의 1이 3의 배수 3P라고 적을게. 3P가 아니래. 3분의 1배 AN 플러스 1을 하래. 단 그거는 AN 플러스의 1이 3의 배수일 때래. 그때 A9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이 문항 출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라 해봤자 몇 년 전이지. 불과 최근 2, 3년 동안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15번, 22번 같은 킬러 문제를 단골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올해 25년에 치러졌던 6구 수능에서만 이게 조금 약화가 됐을 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봐봐. 뭐가 어려워지는 게 확 보이지? 이거 AN은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 1은 거꾸로 쓸 수 있어요? 없지. 이렇게만 있으면 쓸 수 있어. 두 개 항이니까. 근데 세 항의 관계식이냐 그게 쉽지가 않아. 게다가 요 조건도 아까처럼 뭐보다 크냐 작냐 따위가 아니라 배수 이런 거니까 뭐 부등식이나 식으로 쓸 수도 없는 상태야. 이런 건 진짜 꼼짝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각 문제마다 해야 될 대처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치 말고는 일관된 풀이랄 게 없어. 그래서 어렵거든.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같이 느껴보자라고 해서 같이 풀어보는 건데. 일단 생각해보자. 나는 H7를 알아. 근데 A9로 가야 돼. 그럼 이건 일단 6, 5, 4 이렇게 빠꾸 할 필요는 일단 없고 7에서 빨리 9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A8이 궁금하다고 치자. 그럼 A8은 A7이 3의 배수냐 아니냐 같은 걸로 이루어지겠네. 근데 일단 A7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이직거리 해야 되지.
근데 그러려면 A 누구도 필요해? 6도 필요하네. 아, 천천히 느껴야 돼. 지금 A의 7이 40인데요. A8 갖다가 A9 가고 싶어가지고 얘를 보려고 봤더니 A의 6이 필요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뭐 모르니까 근데 필요하니까 어떡할래? 미지수 더해야지 뭐. A6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A8 구할 때는 위아래 중에 어느 쪽 타야 되니까 위에 타야 되니까 뭐네? 40 더하기 A네. 자, 오케이. 이제 A9 가자 하고 봤더니 잠깐 A9는 누구를 봐야 돼? A8을 봐야 돼. 근데 A8 즉 얘가 3의 배수냐 아니냐를 알아 몰라? 몰라. 어잉. 이렇게 막히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 결국 중요한 건 얘가 뭐의 배수냐 아니냐? 3의 배수냐 아니냐? 뭔가의 배수 나오면 뭘로 나누자? 나머지 기준으로 나눠보자. A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이냐에 따라 얘가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당연히 이렇게 A라고 써보고 막히는 것까지가 올바른 풀이에요. 처음부터 얘는 3K-2, 3K-1, 3K라고 케이스 나눠야 되겠다라고 아무도 생각 못해. 막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풀이에요. 오케이? 자, 케이스는 세 가지겠지. 3으로 나머지가 1인 새끼들, 2인 새끼들, 3의 배수인 경우. 됐냐? 자, 가보자. 40인 건 똑같다. 아까처럼 똑같이 간다. A8로 가자. A7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면 됐겠지. 그래서 얘나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얘가 뭐야? 3K 플러스 38. 얘는 3K 플러스 39. 얘는 3K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집중 잘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A9 얘기할 수 있겠다. A9는 A8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근데 얘는 3배수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더해주자. 오케이. 3K 플러스 7, 8. 뭐 일단 더하긴 더했는데. 일단 그 다음 얘도 해볼까? 얘는 직전께 3의 배수가 맞네. 그럼 3띵 해줄래? 뭐야? K 더하기 13. 일단 뭐 나오긴 나오는데 잠깐 뭐지? 자, 얘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해서 3K 더하기 80이다 라고 나왔는데 야씨 나오긴 나왔는데 뭐야? 나 K를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난관 봉착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K를 구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가야 돼?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어려워. 얘들아, 지금 얘가 A1인가요? 아니요, A6이에요. 그 말은 얘네들이 수열의 첫 시작이었나요? 아니죠. 그 말은 얘 전에 A5도 있었을 거 아니야. 4, 3, 1, 2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도 다 요 규칙에 녹아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앞으로 가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봐라잉. 방금 내가 뭐부터 했냐면 A8을 구하자. 근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덧셈. 뭐 이런 식으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A7 또한 같은 방식으로 구해졌었을 거 아니야. A5랑 A6 갖고 뭔가 만들어졌었겠지. 근데 봐. A7 구하고 싶어. 나 얘를 구하고 싶은겨. 그럼 누구 봐야 돼? A6 봐야 되지. A6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봐야 되지.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은 40은 얘네 둘을 뭐 해서 만들어졌겠니? 더해서 만들어졌겠지. 오케이. 이렇게가 더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거꾸로 여기는 뭘까? 42 빼기 3K였겠지.
그 다음 요 케이스에 대하여도 40이란 건 분명 직전 거를 본 다음에 확인했을 텐데 얘가 3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둘을 더해서 만들었겠지. 그러면 41 빼기 3K였겠네. 맞냐? 그 다음 40도 직전 걸 보고 했겠지. 근데 뭐 직전 게 뭐네? 3의 배수네. 그럼 얘는 나누기 얼마로서 만들었겠네? 나누기 3으로서 만들었겠네. 그러면 일단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케이스는 답이 나온 겁니다. 아, K가 얼마였으니까 3띵에서 40이 된 거구나. K가 40이었겠구나.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200이 됩니다. A9가. 됐음? 자, 그 다음 얘는 그래도 뭔가 또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뭔지 볼까? 이번에는 3K-1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를 만들 땐 직전에 있던 누구를 받겠어? 얘를 받겠지. 근데 얘가 3의 배수이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은 여기 있는 A의 4랑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였겠냐? 6K-42였겠네. 맞나? 그 다음 또 이번에는 나 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직전 거 봐야죠. 하고 봤더니 직전 게 뭐야? 3의 배수지. 그렇다는 건 얘를 뭐 했더니 만들어졌겠네? 나누기 3 했더니 만들어졌겠네. 맞냐? 자, 그 말은 계산해보면 2K-의 14 이퀄 41 빼기 3K. 따라서 K는 1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요때 얘는 24라고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가자. 그 다음 나는 3K-1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직전 거를 받겠지. 근데 얘가 뭐의 배수야? 3의 배수네. 그 말은 얘를 나누기 뭐 했더니 3 했더니 만들어진 거였겠다. 그 말은 14-의 K가 3K-의 2였던 거네. 그러면 K가 얼마겠구만? 4였겠구만.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4 대입해 주시면 80이겠네. 에이, 90이겠구만. 따라서 최대와 최소는 224겠네. 이런 게 고난도 문제였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다시 한번 반복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하나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릴 뿐 이 문제들 몇 개만 풀면 다 풀 수 있어란 말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차피 기출의 MSG에서 많이 풀 테니까 개념책에는 2문제 정도만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 숙제로 풀어오면 그때 하나씩 다 같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한 번 풀었다고 해서 기억도 잘 안 나. 나 지금 이거 보면 또 새로워. 너네도 분명 그렇게 될 거거든. 감을 계속 잃지 않고 똑같이 계속 많이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자,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킨다. 식 써보자. A의 N 플러스 A는 일단 말로 좀 정리해볼게. 이렇게 할게. 직전 거 더하기 전전 거를 2배 해라. 단 언제냐면 전전 게 직전보다 작을 때. 일부러 반대로 썼어. 이것도 직전 거에다가 전전 거를 그냥 더하재. 근데 그거는 전전 게 직전 거보다 클 때래. 뭐 이렇게 말로 해봤자 아직 잘 정리는 안 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정리 문제 준 게 뭐냐면 A의 3이 2래. 그리고 A의 6. 그럼 그 사이에 4도 채워야 되고 5도 채워야 되고 A의 6을 채우면 돼. 심지어 또 A1의 값까지 구하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일단은 얘 알고 얘 줬으니까 얘 혼자 앞으로 달리기 전에 일단 누구 먼저 채워놓고
4, 5 채우고 다 채워지면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1, 2 자리도 조금 확보할 겸 이 정도에 다녀올게. 오케이. 근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보자.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A4가 필요하면 A4 구하고 싶으면 누구도 필요하지? 얘랑 얘도 필요하겠다, 그지? 그러면 얘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 5를 구하고 싶어. 그때는 4, 3의 배소 비교가 필요해. 근데 당연히 4를 몰라. 자, 지금 4를 구하려고 했으면 2를 미지수로 뒀어야 되겠고 5를 구하려고 하면 4를 둬야 되겠지. 어차피 둬야 되는 건 똑같긴 한데 그래도 뭐부터 좀 해볼까? 아, 나라면 이쪽을 둘 것 같아. 왜? 일단 요 내부에서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 방법으로도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일단 생각나는 거 해볼게. 일단 그러면 너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해보지 뭐. 그치? 근데 그럼 당연히 벌써 A랑 이 중에 누가 어떠니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네. 이거는 식으로 좀 써놔야 되겠다. 첫 번째 케이스. 자, 이런 것도 위아래를 맞춰서 너네가 필기하는 게 좋아. 뭔 말이냐면 1번 케이스는 전전 거 왼쪽에 있는 새끼임, 직전 거 오른쪽에 있는 거임. 이보다 A가 뭐 할 때? 클 때 라고 해놓자. 그러면 그때 A의 5는 뭐가 되는 겁니까? A 더하기 4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도 밑에 적어놓고 반대로 2가 A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A5는 둘이 뭐 하면 돼? 그냥 A 플러스 2다라고 더해주면 되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가 A 플러스 4 아니면 A 플러스 2가 됐어. 그러면 이제 19 만들어보자. 그럼 19를 볼 때는 누구를 봐야 돼? 얘네 둘의 비교를 봐야 돼. 다행히 A랑 이쪽 케이스 A 플러스 4면 A4보다 A5가 확실히 뭐하네? 크네. 그렇단 이야기는 A의 6는 위아래 테크 중에 어느 쪽 타면 돼? 위 테크 타면 돼. 직전 거 그냥 한 번 더 하래. A 플러스 4 하래. 그 다음에 곱하기래. 그 다음에 얼마 더 하래? 2A 더 하래. 근데 그게 19래. A 얼마? 5. 일단 가능한 것 같아. 2보다 크다고 했는데 5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지. 자, 그 다음 아래쪽 케이스를 보자. 이때도 다행히요. A의 4랑 A의 5 중에 어느 쪽이 크거나 같아요? A5 쪽이 더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위쪽 테크 타면 되겠네. 그러니까 19, A의 6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에다가? A 플러스 2에다가 몇 얼마? 2A를 더하면 되고 그것이 19네. 그러면 이때 A는 3분의 17이 될 건데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안 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됐냐? 오, 오케이. 그렇다면 좀 채워졌다. 여기 이제 확실해졌어. 네가 얼마였고? 5였고 A5가 얼마인 거야? 9였던 거네. 이제 2, 1으로 바꾸면 되겠다. 맞죠?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2, 3, 4 갖고 먼저 생각하면 될 듯. 5를 만들려면 얘네 둘을 비교해야 돼. 근데 만약에 위쪽이라면 이 짓거리 하고 아래쪽이면 이렇게 하래. 이제는 미지수 나누지 말고 그냥 하자. 왜? 얘네들이 숫자잖아. 해보고 맞는지 확인하자. 즉 얘가 만약에 위쪽 테크로서 5를 만들어냈다고 치자. 직전 거랑
전전 거 2배 해서 5가 됐대. 그럼 얘 얼마면 돼? 2분의 3이면 돼. 근데 이 짓거리 하려면 이랬어야 되거든. 어떠니? 되니? 실선. 오케이? 그 다음 아래쪽에서 만들어서 5가 됐다면 둘이 더해서 5 됐다면 여기가 얼마야? 3. 근데 그러려면 전전계 더 커야 돼. 맞아? 맞네. 실선.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만. 자, 그럼 2분의 3에 대하여, 아니 2에 대하여 얘네 둘 갖고 이거 만든겨. 그러면 위쪽을 했다면 전 더하기 전전 했다면 얘 얼만데? 4분의 1. 근데 그러려면 AN보다 전전 거보다 직전계 커야 돼. 직전계 큰 거 맞아? 맞아. 실선. 그 다음 아래쪽으로 했다면 그치? 2분의 1이었겠지. 얘네 둘이 단순히 더해서 2가 됐다면. 근데 그러려면 전전계 더 커야 된다는데. 맞아? 틀려? 틀려. 이거는 점선 또는 X표로 지워버려. 자, 3으로 만든 거 보자. 직전 더하기 2배의 얘가 2였다면 위쪽으로 가서는 뭐였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그러려면 직전께 커야 되는데. 맞아? 맞아. 실선. 자, 아래 테크로 가서 그냥 더해서 2 됐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었겠으나 근데 그러려면 전전이 더 커야 되는데. 맞아? 아니야. 죽여.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가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은 수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개념 마지막 쪽에도 한 문제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일단 건너뛸게 했던 그 개념 부분, 그게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뭐 이 문제 별로 필요 없고 이렇게 수형도 갖고 활용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92페이지부터는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요. 귀납법이 박스 증명하기로 다시 한번 6월 평가원 같은 데서 부활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까지를 일단 개념 수업을 마쳤습니다.